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피곤해갖고 오랜만에 하루를 쉰 하루였어요. 연장으로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손님들이 이제 추석 명절이라고 감사하게도 선물을 많이들 보내주셔갖고 웬만해서는 상하지 않는 선에서 과일들 상태는 운에 맞춰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오래 갈 수 있는 상태, 술이라던가 이런 거는 유통기한 보고 추석 차례상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게 있는데 중양절이 제사를 하는 거고요. 양반들이 하는 제사, 백중은 서민들이 했던 제사입니다. 그날 올리는 거 기준으로 차례 때는 높으신 선조 조상님을 위해서 차담을 올리시는 거예요. 차담을 올린다는 게 이야기 경문도 읽고 이렇게 우리 후손이 이번에 해과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따게 되었습니다. 수학이 좋아요 하고 해과를 올리면서 귀한 차를 올리면서 간단히 지내는 게 차례예요. 추석 때 막 전 부치러 죽을 뻔했다 이런 거 안 붙여도 된다 했잖아요. 추석 때는 전 부치거나 우왕좌왕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귀한 집안, 좀 있는 집안, 양반집이다 하면 귀한 차, 아주 고급진 차 한 잔만 올려도 됩니다. 해과일 디저트 상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절이다, 명절 증후군이다 이러면은 우리 기주님들은 대주님 잘 설득하시고 대주님들은 기주님 잘 설득하셔서 간소하고 고급지게 가세요. 질을 높이세요. 알았죠? 자, 이제는 점집에 가서 이거 하나만 물어도 내가 이득을 본다 라는 주제로 왔는데요. 제일 첫 번째 말할 거는 점집이란 점괘 어떤 방식을 하든 육효점을 보든 우리가 사주팔자 오행을 보든 육식갑자를 보든 또는 오반기점을 보든 쌀점을 보든 엽전전을 보든 신점 신령님의 접신 상태로 보든 어떤 점의 형태는 다양할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점집을 가도 5만원이 아까웠어, 만원이 아까웠어, 10만원, 20만원 점집도 있더라고요. 30만원이 아까웠어 이 말 안 나오는 점이 뭐냐면 이 질문을 하세요. 자, 이 질문은요 어떤 거라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복 들어가 있죠, 금전운 들어가 있죠, 결혼운도 들어가 있고 연애운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가족관계도 들어가고 제일 먼저 금전운과 대인관계운을 크게 볼 수 있어요. 협업, 협조, 또한 내 주변 관계에서 호의를 많이 받는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딱 이 한마디로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거 해봤을 거예요. 딱 점집에 가셔서 저 사업은 보는 거 어때요? 사업은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자, 선생님 근데 사업은 들어봤는데 그게 다 알지 못하겠는데요? 할 때 있잖아. 자, 사업운이라도 두 가지 라인이 나올 겁니다. 넌 사업하면 안 되는 팔자야. 넌 사업해야 되는 팔자야. 꼭 하렴. 언제 해야 된단다. 이게 두 가지로 나올 거거든요. 보면 No, Yes로. 자, 이럴 때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자, 사업운에는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나 또한 돈 욕심이 치솟거나 돈 복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금전운 상태도 굉장히 좋은 시기고요. 자, 금전운도 날티나는 금방 나가는 돈 상태가 아니라 자꾸 돈이 들어오는 형태이기도 하고 새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으면 그게 사업이 남는 장사잖아요. 그런 운을 보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요 그러면 선생님 인복은 알겠고 금전운도 알겠는데 결혼운이랑 연애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때 연애운과 결혼운의 형태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사업운에 있어서 사업은요 내 새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면 내 새끼, 내 자손 같은 회사예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럴 때 하나의
관운이 들어옵니다. 내가 관운을 하나 집어삼키는 거예요. 내가 관운 자리가 잡히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협업하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형태야. 한마디로 흔히 말하면 가정에서 대주와 기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온 건데, 거기서 내가 사업으로 내 새끼, 내 집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거는 결혼은 이해됐는데 연애는요? 연애는요, 내 돈과 연애를 하는 거예요. 자, 항상 누누이 얘기했죠. 절대 이 말 좀 하지 말라고, 점집 가서. 무슨 말이냐면, 나 돈 없어요. 어쩜 그렇게 돈이 그렇게 풀풀 날리는지 몰라요. 이거 자체요. 어느 장소를 가든 어떤 종교의 장소를 가든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알고 싶다 미래형으로 얘기한다던가, 내가 지금 이게 힘들어서 못하니 도와주세요라고 하라고 했죠. 돈이 없어야 하면 돈은 도망가요. 이거를 3년 내내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신도들 돈 얘기할 때마다 돈 없단 말 하지 마라. 여기 와서 하소연 그렇게 하지 마라. 무언가 의뢰를 하고 싶을 때 선생님 그거는 제가 지금 사정이 안 돼요 하는 분들이 있어. 그때 돈이 없단 말을 할 수는 있는데 평상시에 입에 달고 살지 말라고요. 돈이 없다 하면은 없는 인생이야. 사업은 또 똑같아. 제가 사업할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주의사항 말해줬잖아요. 사업분을 물어보면 모든 게 쫙 나오면서 선생님마다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은, 그래 너는 사업이 중점에 있는 사람이긴 하나 예스 노를 너가 선택해도 돼. 왜냐면 너는 몇 살? 38살 때 대박이 날 거고 40대는 너의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때 사업을 할지 결혼을 할지 선택이야. 그리고 36에는 뭐 병치레가 있으니 그 후에 하렴 하기도 하고요. 돈 욕심, 돈복, 인복이 확 들어오니까 그냥 35에 하렴 하는 30살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운입니다. 모든 운의 총집합이야. 사업은 혼자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남더라도 그 금융의 기본적인 체계들이 남의 돈이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검은화폐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의 돈이 막 들어온 게 아니라 나가지도 못하니까 문제가 난 거잖아. 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업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업운의 전반적인 기반을 듣기만 해도 나는 어떤 재량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의 주변에는 이런 도움을 줄 사람이 있구나, 사업을 안 하더라도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사업을 추천하는 시기에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 시기에 대박날 운이 하나 들어오니까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죠? 자, 오늘부터 세프 긍정 라이팅 시작합니다. 돈이 있다, 돈이 많다. 자, 그렇죠. 습관적으로 장난식으로도 돈 없다는데 그만해야겠어요. 난 부자다. 자, 돈을 끌어당기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랬죠. 제가 한번 옛날 글을 잠깐 썼을 글을 잠깐 올렸을 거예요. 그거 불교 책이거든요. 사실 경문에 끝자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캡처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사진 촬영을 해서 제가 읽던 책을. 자, 돈은 살기를 느낀다. 돈은 좋은 집을 원한다. 돈은 인격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돈은 도닦듯이 모아야 된다. 한마디로 깨달음이 많아서 돈은 모으기 쉽다는 거고요. 돈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빳빳한 지폐, 장지갑이든 반지갑이든 귀하게 다뤄요. 지갑을 막 휙 던진다던가 그러지도 않고, 그것도 막 비싼 거 사라는 게 아니라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돈을 열 때는 귀한 일에 쓰고, 돈을 쓸 때조차 내가 꼭 필요한 일에만 쓸 수 있도록 좋게 지갑을 관리를 해야 돼요. 몸의 상태가, 우리가 건강해야지 일을 할 수 있고 돈 벌러 나가잖아요. 우리 가끔 손님들 중에 선생님 너무 많이 아파서 출근을 못해요, 어떡해요 하면서 우는 분들이 있어. 사람들이 암투병을 하고 있잖아. 예를 들어 이런 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울어요.
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내가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너무 두려워서 돈을 벌고 싶어도 그 사람들은 벌질 못하거든? 그런 사람들의 기본은 뭐야? 건강이잖아. 몸은 건강해야 돼. 돈도 똑같아요. 건강한 상태로 건강하게 관리를 하다 보면 내가 돈을 다루는 기본적인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돈에 대한 관념을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바꾸고 싶어요. 왜? 다룰 줄 몰라 이제. 돈을 다룰 줄도 몰라. 내가 뭐 엄마 아빠한테 500원이나 알바해서 막 5,000원 벌고 해가지고 뭐 그거 택시비 타던가 버스를 타던가 뭐 어디 군것질이나 떡볶이를 가서 사 먹었을 거 아니야. 돈은 버는 게 어렵구나라는 관념이 일단 생겼을 뿐이지 쓰는 방법의 관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갑이라도 소중히 다루고,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돈 없다 하지 말라고. 돈 있으니까 그 있는 상태로 귀하게 쓰라고요. 자, 우리 손님들 보면은 사업가 분들이라던가 프리랜서 분들은 돈 금전은 부족을 해요. 대신 제가 거기에 관련돼서 금전은 부족의 그 이상의 것들을 내주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금전은 부족의 기본 금전운이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마음을 잡는 금전운,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진 금전운, 어떤 사람은 귀인 협조가 들어가야 되는 금전운, 평상시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되는 부지런 떨어야 되는 금전운, 이런 금전운 형태도 굉장히 다루는 게 다 달랐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돈을 대하는 자세가 각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과 행동 자체로도 내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돈이란 건 뭐지? 내가 이렇게 돈을 소중히 대해야 된다고? 이러면은 그동안 소중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그동안 돈한테 너무 관심이 없었네? 돈한테 뭘 더 잘해줘야 되지? 내가 그동안 돈이 없었다 했는데 왜 없다고 생각했지? 그럼 지출을 보겠죠? 그 고정 지출을 잡겠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션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절차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 자, 직장인들은 돈에 대해서 무서움을 알아야 돼. 잘 생각해봐요. 자, 30살 때 입사를 했다 치자. 아무리 늦어도 30살 때 입사를 했는데 우리가 정년퇴임이 언제죠? 거의 60이라 칩시다. 그러면 30년 동안 12달의 월급을 받아요. 근데 중간에 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200만 원 번다 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빼고요. 그때 내가 100만 원 정도만 모을 수 있다고 쳐요. 자, 12달, 한 1년에 1200을 모으고 내가 30년을 일을 해. 자, 그러면은 얼마 정도 되죠? 12달에 3이면 거의 600번 정도 내가 월급을 받는다 쳐. 근데 그 600번 있잖아. 우리가 대출을 하든 신용카드를 하든 미리 돈을 쓰는 거야. 미래에 돈이 없다고. 미래에 내가 갚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장례식 비용 있죠. 장례식 비용으로 사람들이 난리 난 거 알아요? 요즘 장례식 너무 비싸서 왜 보험까지 나왔겠어요? 장례 치료는 값이 2천만 원, 3천만 원 해. 근데 그 돈이 없어. 근데 시체가 있잖아, 육신 돌아가신 양반 몸이 있잖아. 그거를 보관하는 건 또 하루 숙박비야. 호텔비라고. 그거 빨리 장례식을 해야겠죠. 근데 그 장례하는 것도 비싸다고. 그래서 빚이 엄청 난다고 하잖아. 그거 대출로 갚고 막 사채까지 쓴다고. 자, 여기까지 왜 내가냐? 내가 죽어서도 돈이 나가. 그러면 그 600번 안에서 내가 지금 미래에 내가 그걸 갚을 일이 아니라고. 다음 달 카드판 내가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절대 안 돼. 돈이 없다는 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미래에 신용카드를 써서 내가 갚아야지 하면은 그거 미래에 50대 60대 내가 벌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그럼 50대 60대 누가 먹여 살릴 거예요? 그때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 나올까요? 뭐 지금 적출 잘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지금 자기 자신한테 투자가 제대로 돼 있나요? 좀 멘탈, 좀 정신 건강 차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살 바엔 자살해버려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근데 자살 실제로 해본 사람들 안다?
정말 이러고 살고 싶지 않은 거지 쉽게 죽지도 않아. 그냥 불구가 될 뿐이야. 아니면 그냥 장애인 뇌가 찌그러지거나 피가 그냥 뇌수가 나와서 바보인 상태로 그냥 침 흘리고 사는 거야. 자살도 잘못하면 안 돼. 그냥 다리 두 쪽만 얻고 그냥 휠체어만 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자살은 힘든 거거든.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지금 카드 할부를 긁은 만큼 미래의 횟수가 차감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3개월 할부했잖아. 그건 600번에 50대, 60대 받을 그 돈 있지. 그냥 30회가 날아간 거야. 이해가 되죠? 왜? 나이가 들수록 버는 돈이 많으면 다행이지. 근데 직장인이라 했잖아요. 직장인이 더 많아지면 내가 지금 뼈 빠지게 일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돈을 못 받아요. 제가 그분은 봤어요. 1년 연봉 환갑 은퇴하고 1년 연봉 제한이 1억 플러스 알파. 재택근무 하루 1시간에서 8시간 이내. 그것도 선택 자율. 이런 분은 본 적 있어. 여성분이야. 심지어 사업가가. 차차 제공, 기사님 제공까지. 재택근무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야. 컨설팅 하시면서. 왜? 능력이 있어서. 여자분인데도. 그분은 모든 데에서 사방에서 돈이 들어와요. 다 설계를 해놨어. 언제? 20대 때 해놨어. 20대 때 엄청 하셨어. 그런 분도 이런 재산문화라든가 이런 거 챙겨요. 왜?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어. 어렸을 때부터 직접 하긴 힘들어 하셔. 대신 마음으로 비시는 거야. 제가 시간도 없고 그 시간 대신 올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잘 됐나요? 이 정도 끝나는 분을 건너 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도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 하면서 앞으로 들어올 돈의 횟수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 투자하면서 사는 거야. 제발 직장인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 왜 하루가 진짜 유리 조각 씹어먹는 느낌이잖아요. 맨날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손님이 끊기면 어떡하지? 거래처가 발주 안 하면 어떡하지? 대금이 안 물려지면 어떡하지? 이런 걸 고민 엄청 많이 하시면서 오시거든.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도 엄청 많아요. 정말 사업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원을 보시고요. 그럼으로써 중요한 포인트 쫙쫙 다 뽑아내세요. 점이라는 거는 내 앞날에 대해서 혼나는 거야. 우리는 웬만해서 혼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씩 진짜 우리 신도님들 혼내거든? 이제 2년차 되신 분들 신도로서 그러면은 혼을 많이 내기도 하고 한 6개월 정도 됐다 하면은 정말 이렇게 점사집비도 안 받을 테니까 한번 방문해라 하고 1시간 내내 이제 고해성사해보라고 하기도 해요. 흔히 말하면 너를 회개해봐라. 도대체 너가 말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건 우셔 많이. 우리 신도님 한 분 3,000배 시켰어요. 3,000배 하고 오라고 절에 가서. 그렇게 자꾸 말 안 들을 거면은 돈 그렇게 쓸 거면은 3,000배 하라 했어. 여러분 그렇게 돈 쓰고 돈을 관념도 모르고 경제 관념도 모르고 그냥 일일이 맘보로 오늘만 산다. 그리고 지금 벌어진 거 내가 알아서 하겠지. 아무 생각 없이 제발 살지 말고 시간에 흐르지 말고 상대방 탓하지 말고 나한테 찾으면서 내가 편할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그래야지 잘 살아. 저 사람은 왜 행복해요? 전생에 진짜 복 지었나 봐, 나라고 했나 봐. 이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노력한 사람은 뭐가 돼요? 자, 여기서 추가로 제가 실제로 노숙자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노숙자였던 분이지 손님으로서 만나는 건 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겪은지 모를 정도로 되게 깔끔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몇 년 전이에요.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자리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딱 한마디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 이런 일 겪어서 너무 요즘 고민이 많아요. 아버지가 되게
힘들게 하네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자리였거든요. 사적인 얘기가 좀 오가는 자리.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가 미래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돈 벌 직업이다 아니다 이런 잔소리 하고 있을 때 그분이 한 말 뭔지 알아요? 괜찮아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경청을 계속 했거든요. 워낙 평상시 말이 없던 분인가? 근데 딱 한마디 더 붙였어요. 저는요 20대 후반부터 5년이 넘도록 서울역에서 노숙을 했어요. 노숙자로서 살아가면서 저는 제 인생이 아무것도 없구나, 할 수 없구나, 너무 많은 빚과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밥을 딱 주는데 그 무료 기부 봉사 있죠? 점심 해주시는 분들 그 밥을 먹었을 때 나는 살아야겠다. 뭐든 할 수 있는 인간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도우러 왔는데 도와주는데 이 밥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일어섰대요. 지금은 나이가 30 후반이 됐고 조그마한 월세 낼 집도 있고 자기 직장도 계셔요. 조용히 일을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 분의 말을 듣고 그 들었던 소녀는 뭐라 했는지 알아요? 1대 초반이었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반대를 했다 했잖아요. 자기 꿈에 뭘로 반대했는지 알아요? 손가락에 자르셨어. 그럼에도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살 거예요 라고 외쳤던 분이야. 그게 고민이었던 분이야.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까. 이런 상황에서 그 소년이 뭐라는지 아냐고. 맞아요. 세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난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세월을 다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미래도 없고 얼마 벌지도 모르고 자신이 잘 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씩 꿈을 위해서 돈을 모았어.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요? 본인을 위해서 좀 생각을 더 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 소녀는 아버지랑 손절을 하시고 자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손이 이제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을 이제 자르신 거니까 왼손으로 그리시면서 화가가 되고 싶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손가락 몇 개 없는 걸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돈에 대한 관념이든 자신의 꿈이든 미래든 제한 두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아이고 그만큼 혼나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을 해야 하나요? 하면서 죽는 거 어렵습니다. 자, 돈 걱정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생각도 말아야겠어요. 귀뜸해주신 기도말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자꾸 빠져나가기만 할 때 어쩌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아까 이 방송 앞부분에 돈을 다루는 방법을 얘기해드렸거든요. 왜 그 행동을 추천했는지, 그리고 나서 변화된 게 뭐고, 돈이랑 어떤 관계가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잔소리를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연말 정산 우리 신도님들 운을 한번 살펴보거든요. 이제 초기도 올리신 분들 어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돈을 무슨 들어오는 족족이 그냥 날리시는 분이 있었고 맨날 빚을 만들러 어디 다니시나 싶을 정도 빚을 막 말리지 마냥 빚을 자꾸 갖고 오는 분도 있었고 어찌 보면은 의도치도 않게 아파서 빚이 생기는 상황도 있었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이제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직장도 잡고 벌써
반년 넘게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프리랜서 선언을 하면서 사업을 운영하신 분도 생겼고 굉장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멘탈을 많이 잡아서 다행이다. 멘탈은 중심이라 했죠. 내 꿈을 잡아서 다행이고 하고 싶은 거 이제 천천히 원하는 대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금전 라이팅 셀프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려동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반려동물의 환생 기간부터 어떻게 환생할까? 환생을 할까 말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반려동물이 딱 언제까지 어떤 형식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뭐 천생연분 확인하는 방법부터 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실제 사건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반려동물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에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 일주일간은 재밌게 금전 라이팅을 하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돈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 돈이 도망간다고. 돈은 어떻게? 애인 다루듯이. 애는 세상에 자랑하는 게 아니죠. 내 주변 사람만 자랑해도 충분하잖아. 그 정도 하고, 그리고 돈이 버르는 형태의 뭐 사업은 그럴 수는 있어. 자랑해도 되지만 웬만해서 정말 부자는 찐부자, 졸부 말고 정말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돈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요. 자, 찐부자 형태로 좀 가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